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참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 훈풍에 대한 기대가 많고 우리 시장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역대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에 오늘 외국인 소폭이지만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여전히 보였고요. 그 가운데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 등 이번 주는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어려운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발빠른 섹터별 종목별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발빠른 전략으로 섹터별 종목별 우리가 또 담아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바로 그 수익률 화면부터 우리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추가로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소식에 따라서 오늘 곡물 육계 관련주들 다시 들썩였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트렌디한 종목으로 또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종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10%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정다운 우리 오리 날다 종목으로 굉장히 수익 따끈하게 또 챙긴 부분인데 36% 가까운 수익 챙기면서 오늘도 7%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조시푸드도 오늘 8% 넘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이모학 전문가님 이렇게 최근 정말 트렌디한 종목들로 가져가고 있지만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보다 우리에게 앞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들이 여러분들 가장 아마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 여러분들께 새로운 금도끼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 가득한 시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만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새로운 금도끼 종목들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고 갈까요? 네, 벌써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미증시가 상당히 좀 금요일이었죠. 3, 4%대 이상 강하게 나스닥 지수가 올라와서 자, 이번 주 초반에 좀 할만하겠다. 저도 약간 좀 신이 났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제가 방송 시간대를 옮겨서 월요일날 찾아뵈서 금요일날 미증시 급등은 저도 월요일 할 말이 많겠구나 했는데 혹시나 했던 부분들이 좀 역시나 하면서 좀 기운이 빠지는 또 한 주의 시작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투매는 약간 좀 멈춘 것 같습니다. 반등이 안 나올 뿐이지 하락 쪽으로 내려가던 강한 이 폭포는 일단 좀 멎어 있는 좀 상황. 여기서 좀 해집고 나갈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약세장은 굉장히 시끄럽게 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인플레, 금리 여러 가지 무서운 얘기들이 정말 지금은 떨어지는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도 명확히 짚을 수가 없어요. 악재가 산보따리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일단 음식이 맛이 없으면 뭐가 때문에 맛이 없는지를 잘 모르죠. 그죠? 설탕이 더 들어갔는지, 고추장을 많이 풀었는지 그런 것처럼 이 맛없는 음식 지금의 시장 폭락에 악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좀 산적해 있습니다만 일단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서 약세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시끄럽게 이만큼의 악재가 오지만
상승장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바로 직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또 금융위기라는 또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또 IMF라는 뭐 너무나 이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상승으로 돌아설 때 그거는 지금처럼 시끄럽지가 않아요. 이거 뭐 아주 희망 섞인 얘기지만 시장의 분위기 상승은 굉장히 조용하게 옵니다. 그 행운의 여신은 앞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한번 잡지 못하면 도망간다고 그런 것처럼 이 약세장은 이제 굉장히 떠들썩 불안불안하지만 상승장은 그만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러한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 뭐 좀 심적으로 얼마나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동뜨기 년이 가장 어두워요. 어둡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언제 시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 시작하셨어요? 항상 다 좋을 때, 제일 좋을 때. 네, 최고점일 때 시작하죠. 이럴 게 이렇게 막 다 폭락할 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투자자는 별로 없어요. 뭐 전쟁에 총성에 주식을 사고, 그죠? 이 승리의 축포에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전쟁의 총성의 주식을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또 축포가 오면 그때 사시겠죠. 뭐 그런 것처럼 시장을 정확히 약세 구간에서만 주식 나 현금 100% 그리고 강세 구간에서는 난 주식 100% 이런 사람들 없어요. 워렌 버핏이 30년, 40년 투자하지만 그 양반이 강세장에서만 투자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우리나라 주식 부자들도 강세장에서만 주식에서 돈을 벌었을까요? 저도 강세장에서만 투자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지금 공포스러운 국면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아주 배산임수, 목 좋은 곳에, 그죠? 뭐 여러분들 부동산은 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뭐 사람들은 거의 다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그죠? 뭐 지하철역 옆에 있는지, 뭐 편의점 옆에 있는지, 뭐 그만큼 이 집을 그냥 역세권에다가 집을 샀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주식을 찾아다니면 뭐 집 사놓고 뭐 매달 가서 찾아가서 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집 사놓고 한 3년, 5년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좀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조금 더 시장을 좀 길게 바라보시면 지금 악재들은 분명히 지나가는 악재니까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정말 IMF 때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정말 없죠. 대박 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목 전문가님께서 지금 같은 뭔가 공포에 살아라는 명언을 또 알려주시면서 너무 반가운 소리입니다. 정말 어느 정도의 하락은 멈춘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보고 정말 두 발 뻗고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 오늘 우리 시장을 정말 다 망쳐놨거든요. 너무 아쉬운 마음인데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부터 조금씩 가단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글쎄요. 뭔가 좀 확연하게 반등의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미증시도 그냥 많이 떨어져서 이제 많이 올라오는 측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애플이 시가총액이 400조가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애플이 삼성전자 하나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주가가 폭락, 20%대 폭락을 하면서. 그리고 뭐 지금 국내 시장에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30%대 위는 항상 유지해줬어요. 30%대를 밑으로 떨어졌던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때 말고는 항상 30%대 이상을 유지해줬었는데 37%, 38%까지도 올라갔었고 근데 지난주에 한번 29.8%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외국인들 뭐 진짜 징그럽게 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수급의 악재들이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외국인 일단은 좀 매도 강도가 좀 줄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지난주 그리고 오늘 조금 사기도 했죠. 그죠? 외국인들 매도 강도가 좀 줄어들었다. 글쎄요. 이게 수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30%대로 미만으로 줄어든 게 10몇 년 만의 일인데 많이 판 것인가? 뭐 일단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과거 경험상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전에 이 외국인들 매매의 흐름들을 보면 이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루트가 뭐냐면 외국의 우리나라의 증권사들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뭐 주기적으로 IR 활동이나 기업을 이제 홍보하는 활동들,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JP모건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우리 한번 사 보세요. 리포트 돌리고 막 해서 세일즈를 주가 세일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보고 투자 회사들이 보고 좋구나 매수해. 그럼 증권사들은 대신에 제가 사라고 했으니까 저희 증권사 이용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직접 투자가 많이 있는데 요새 외국인들 매매 보시면 아셨나요? 요새 외국인들은 그렇게 매매하지 않아요. 거의 다 프로그램. 이게 거의 다 ETF. 이렇게 바스켓 매매로 종목을 묶어서만 사고 파는 거예요. 묶어서만. 조금 더 안전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하기보다는 시장을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좋으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IT ETF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와다다다다다닥 사다 보니까 안 사도 될 거를 더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팔아야 될 거를 괜히 좋은 종목 가지고 팔아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 IT가 안 좋은데 하이닉스는 좋아요. 근데 뭐야 IT ETF를 팔다 보면 하이닉스도 그냥 떨이로 계속 팔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종목들이 가치 분석, 펀더멘탈 분석, 실적 분석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그냥 던져버리니까 네. 다 망가져버리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백날 기업 분석해봐야 이 떨이 판매에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떨이로 판매했던 제품이 주가가 떨어져 있어 훨씬 더 반등 탄력이 좋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백약이 무효, 아무것도 안 통해 이러한 표현은 맞아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분석을 게을리하거나 여러분들이 투자를 보는 우리가 테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포기하다 보면 그걸로 아마 반등장은 수익을 낼 수 없을 거니까 이쪽에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저도 뭐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만 추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시장에 이 돌아가는 국면만 온다면 시장 수익률 2배, 3배, 4배 이상 제가 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 홍당방송 종목들 매일매일 갖고 오지 않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종목 상담으로만 특집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또 준비하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 지켜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가는 종목들이 2배, 10배는 더 가는 모습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이무학 전문가님이 찾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금도끼 종목뿐만 아니라 노란톡을 통해서도 이무학 전문가님 이렇게 흐름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노란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금도끼 종목 모두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인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밀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서 국제 밀 가격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5% 넘게 올라왔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며칠 좀 조정을 받았던 사료, 곡물, 육개까지도 오늘 계속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는데 올해 정말 많이 올랐던 흐름들을 보면 지금 조금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쪽의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그나마 좀 날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나요? 이 장에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도 이미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난리 치는 거예요. 이제 추세 주가라는 게 이 추세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끝나면 이제 잔파동, 네. 잔파동이 막 나오면서 정말 이 널뛰기 종목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밀 가격이 한번 올랐다라 치면 밀 관련주들이 뭐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또 비료주까지도 같이 네. 사료주가 그동안 갔다면 오늘은 또 뭐 경농 이러한 또 비료주도 한번 그냥 한 번 훅 치고 내려오고 그리고 또 기약 없는 기다림. 네. 기약 없는 기다렸다가 또 누가 수출 금지하면 또 훅 치고 올라오고
또 기약 없는 기다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 테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언제 수출을 뭐 금지할지 아니면 그 가격이 천정부지를 솟을지 거기에 대한 그냥 막 무작정한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아진다 치면 물론 거기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냥 주식 시장이 짜놓은 하나의 판입니다. 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그냥 노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생각해 보세요. 주먹이 왜 가위를 이기나요? 이것도 우리끼리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네. 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실적과는 별개로 너는 그쪽 테마야, 너는 이쪽 테마야 이렇게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쩐주들이 정해놨겠죠. 세력들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판을 도는 거예요. 이 판에서는 기업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판을 좌지우지하고 판돈을 키웠다가 줄였다. 하지만 하나 아시죠? 도박의 끝은 항상 어떻게 된다? 패가 망신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장에 워낙 대안이 없으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은 제가 했던 종목들처럼 최소한 실적 좋은 종목들 우리가 뭐 제시케미칼이나 뭐 아니면 뭐 정다운이나 여러 가지 우리도 이쪽 종목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해놓은 실적의 이 룰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 그쪽 판에 무조건 들어가서 논다? 이거는 저는 일단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곡물, 사료, 육계 오늘 정말 많이 좀 움직였는데 상승 추세에 꺾이고 잔파동 안에 있는 종목들이다. 지금 무작정 매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이미 금도끼 종목으로 가져갔던 종목들은 실적이 있는 정말 실체가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부분들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종목이 또 있어요. 바로 원익 QNC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난주 2%, 3% 정말 우리 시장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익 QNC 같은 종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또 맛본 종목인데 우리가 현재 25%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중소형주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익 QNC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죠. 원익 QNC에 대한 전문가님의 전략은 좀 어떠신가요? 원익 QNC를 딱 보면 예전에 작년에 뭐가 생각나시죠? LG노텍. 갈 종목 갈로면 간다. IT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엎어져 있는 지가 꽤 됐죠. 잠깐 화면을 좀 돌려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주식에 와 이렇게 주식이 쉬운 거였어? 할 때가 이제 2020년이었죠. 너무 좋았을 때. 네. 야, 정말 삼성전자가 무슨 개별주처럼 이렇게 올라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정말 환호성을 칠 때였죠, 사실. 네. 그렇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방송 프로그램에서 주식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 없어졌죠. 네, 굉장히 핫했었죠. 네. 지금 주식 뭐 공중파든 뭐 지상파든 주식 관련 프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이때 시작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와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뭐 4, 50년 전에 강남에다가 땅을 사는 게 돈을 많이 벌었겠냐.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많이 벌었. 지금은 강남에다가 삼성전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뭐 아무튼 간에 이때 당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 추락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IT 관련주들도 지금 딱히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에 뭐였죠? LG노텍. LG노텍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갖고 오는 IT 종목 잘 보세요. 제가 IT 많이 갖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LG노텍도 어때요? 1년 누웠습니다. 1년. 징그럽게 안 갔어요. 그러다가 두두두두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생각하시기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좋은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은 그것이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주식은 매일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주식은 1년 12달 중에 한 3개월만 오르는 겁니다. 나머지 9달은 떨어지거나 기거나 한 3달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3달만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2만 원을 갔다. 그러면 10,000원에 2만 원 올라가는 기간은 3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뭐 15,000원에서 13,000원을 갔다가 다시 2만 원을 가던가 이런 식으로 상승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의 폭이 중요한 겁니다. LG이노텍도 어떻게 됐어요? 6개월을 기든 뭐 하든 일단 3개월 만에 또 주가가 60% 이상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 원익QNC도 제가 작년에 계속 갖고 왔던 종목이고 제가 연초에 드렸던 우리 텐베거 종목에 항상 작년부터 IT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석영 글라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나시나요? 네. 원익QNC. 네. 안 가요. 또 얘 또한 1년기죠. 안 가. 안 가다가 한 번 치고 올라가니까 또 훅 그냥 10% 20%는 쉽게 가버리는 흐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종목들이 안 간다. 아이씨 저거 무슨 빨리 무슨 테마 빨리 무슨 사료 비료 이런 거 빨리 내일 빨리 그렇게 매일매일 하시다가 수익이 나셨으면 또는 그게 방법이면 그거 하세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의 원리 원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은 어느 시기가 됐든 간에 반드시 시세는 온다.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새 IT의 트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좀 이 증설이라는 개념이고 성장성으로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분기 영업이익 막 10조 원씩 내가면서 막대한 수백조 원을 쌓아놓고 이 돈을 안 씁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이 돈 왜 안 쓰는 거야라고 정말 궁금할 정도. 네. 안 써요. 방향이 없어요. 뭐 삼성 바이오 진출하는 거 알겠어요. 뭐 로봇 진출한다는 거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성장성이 부재해요.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그죠? 챌린저가 돼야 되는데 항상 수성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증설, 원익QNC도 이렇게 굉장히 투자 계획을 밝히자마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 최근에 또 투자 계획 밝힌 게 자화전자. 아시죠? 네. 애플과 뭔가 얘기가 샬라샬라 왔다 갔을 거야 하면서 주가 이제 확 올라가 버리는 흐름들. 그래서 이게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이 IT 기업 중에서 앞으로 또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증설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QNC도 이 장에 이 정도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죠?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화전자, 원익QNC, 자화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자화전자처럼 이렇게 원익QNC처럼 증설하는 기업들 올해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IT 기업 중에서 증설 이슈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눈여겨보자라는 꿀팁 챙겨주시면서요. 원익QNC는 계속해서 우리 시세 수익 더 즐겨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이모학 전문가님과 전체적으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든 시장이지만 이모학 전문가님의 수익률처럼 분명히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금도끼 종목 잠시 후에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금도끼 종목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이러한 금도끼 종목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고 언제 팔지 언제 사는지도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약 3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이모학 전문가님과 새로운 금도끼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좀 느꼈던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장 나스닥 지수 급등할 때 있어서 우리가 좀 미국 증시 커플링이 좀 있잖아요. 지수도 방향은 물론이고 상승 하락 폭은 또 물론이고 그리고 뭐가 올라갔는지까지 좀 닮아가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애플 뭐 관련한 종목들 뭐 로블록스 그리고 뭐 메타 이런 종목들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은 조금 정말 무참히 지금 짓밟혀 있는 성장주들 NFT, 메타버스 지금 뭐 관련주들 거의 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좀 급한 불은 좀 꺼지지 않을까? 오늘만큼은 나중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요? 오늘도 또 이 인도네시아는 팜이고요, 그죠? 인도의 밀 수출이 또 제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쪽 인플레 관련 테마주들만 또 급등을 했다가 시장은 또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즉 오늘은 좀 화개장터인 줄 알았는데 또 갔더니 또 풀빵만 파는 또 이런 좀 갔다가 맨손으로 돌아오는 좀 약간 재미없는 장세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흐름들을 좀 보면 하락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일단 좀 진정은 됐다. 진정이 될 때 일단은 큰 기회가 있거든요. 정확히 내리꽂을 때 이 끝에 꼭지점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단연코 아무도 없어요. 정확히 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제가 정확히 고점을 몇 번 맞춰서 네, 고점은 뭐 제가 자신 있습니다만 저도 저점을 맞출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저점도 운대가 맞아야 됩니다. 고점도 솔직히 운이 맞아야 되지만 저점도 좀 두리뭉실한 이 시장의 기류, 흐름 이런 것들. 우리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성장주들은 좀 같이 가려는 습성이 강해요.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 뭐 나누는 것도 좀 우습지만 성장주들이 왜 성장주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너무 멀리 있어요. 눈앞에 있는 기업들은 뭐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기아차 이런 종목들, 대기업, 큰 기업들, 굴뚝 기업들, 자본재, 산업재 기업들, 당장 실적을 내주고 당장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가치주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성장주들은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안개에 비유를 했죠. 안개가 없을 때는 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여요. 야, 저거 좋구나.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까지 가볼까? 근데 안개가 막히면 이게 증시 하락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악재를 의미하죠.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재가 끼면 저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죠. 안 보이면 공포감이 있습니다. 저게 진짜 있는 거야? 저기를 뭐하러 가? 저기 가기 겁나. 집에 있자.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 멀리 있는 성장주들이 주가가 훨씬 더 강하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용기 있는 자들은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투자의 개념이죠. 그죠? 여기서 정말 될 기업, 말도 안 되는 기업들, 테마주들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냉각캔 만드는 기업들, 음료수 500원짜리 사막에서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냉각캔이 10,000원이에요. 500원짜리 음료수 10,000원 주고 먹어야 됩니다. 여기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만들 수는 있어도 만들 가치가 없죠. 그죠? 뭐 이런 기업들. 예전에 보시면 뭐 보물선 인양한다고 막 보물선 테마들 또는 과거 최근에 뭐 정치 테마들, 인맥 테마들,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면 그 기업이 무슨 수혜를 입는데요. 우리가 과거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런 테마주들이 아직도 성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 후진국, 우리나라 아직도 증시는 후진국이죠, 그죠?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정말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IT 버블을 겪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망가지고 다 박살나고 코스닥이 10분의 1 토막이 났지만 100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작살이 났지만 IT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상한가를 안 가면 전화 왔다니까 욕 먹었다니까 왜 상한가를 안 가냐고 4일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상한가 안 가면 그만큼 심한 버블. IT가 버블이었나요? 우리는 지금 IT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닷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거품이 아니라 선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네이버, 다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 버블을 통해서 정말 공룡이 태어난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시장을 보면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사기처럼 보이죠.
저게 진짜 올까? 아니요. 우리도 IT 버블 때처럼 10년, 20년 우리도 메타버스 시대에 NFT 시대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안개가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있는 물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우리가 지금 용기를 좀 가지고 지금 꺼져가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보였죠. 너무 잘 보였잖아요. 난삼처럼 우뚝 서 있었잖아요. 위지오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기업들 정말 우뚝 서 있었잖아요. 최고 높은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최고 높은 건물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기업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시장에 조금 한 발짝 더 남들이 겁내할 때 다 움츠려 있다가 남들이 다 뛰어나갈 때 또 그때 뛰어나가면 항상 뒤늦잖아요, 그죠? 남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먼저 문을 열고 나가보는 전략도 지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메타버스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뭘까요? 미국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뽀통령인가요? 요새 뽀로로가 인기가 줄지 않았나요? 제 아이가 커서 그런가? 요새 뽀로로 잘 안 보던데 요새는 티니핑 많이 보던데요. 뭐 아무튼 이 미국의 초통령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9세에서 12세 사이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생이죠. 9세 12세 사이에 아이의 70% 이상이 한다는 이 초통령 게임 뭘까요?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전 세계 메타버스 대장주죠. 그죠? 메타버스 게임을 실질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대박을 냈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명만 메타로 변경을 했을 뿐이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사업을 영위가 일단은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앞으로 성장성은 메타로 잡겠지만 그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한다고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도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메타버스 대장은 아닙니다. 대장은 로블록스였죠. 자, 로블록스가 작년 11월 달에 상장 이후에 정말 미국의 텐베거 너무 큰 상장 이후 시세를 기록했다가 주가가 여기 얼마였어요? 고점에서 보시면 거의 130달러를 돌파했었다가 130달러 지금 올라서 2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1달러까지. 130에서 21달러면 얼마예요? 거의 5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80% 폭락. 미국 로블록스도. 이러니까 우리나라 성장 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로블록스 같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대장주도 5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막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미국 종목을 놓고 차트 분석하기 좀 그런데 미국은 차트를 안 봅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보는 봉차트의 개념으로 치면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바닥권 대량 거래 아닙니까, 그죠? 바닥권 대량 거래. 로블록스가 지금 바닥권 대량 거래가 나와서 한국인의 눈으로 보니까 또 한국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야, 이게 바닥권 대량 거래인데 로블록스 메타버스 쪽도 이쪽 이 흐름들을 조금 하지 않을까. 일단 기술적으로 잠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종목을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로블록스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됐는지, 그죠? 로블록스가 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지. 자,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1분기에 적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쿠팡도 계속 적자 내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장주들은 실적이 지금은 나오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죠?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얼마고 또 매출은 어떻게 됐는지. 쿠팡도 적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쿠팡 배달을 시키는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쿠폰을 주면서 일단은 시장을 장악하는 게 먼저지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는 기존의 가입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수익성이 좀 안 좋아져서 카카오톡 이용자들한테 월 1,000원씩이라도 받겠다. 카카오톡 이용하시는 분들 월 1,000원씩 내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용하겠지만
점차 이탈자가 나타나고 아마 경쟁자가 등장을 할 겁니다. 나는 무료입니다 하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함부로 수익성 전략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익성보다는 매출 성장. 주식과는 좀 반대죠.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을 보세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세요. PER보다는 ROE를 보세요. 계속 수익성, 성장성, 수익성 지표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성장주들에 대한 개념에서 봤을 때는 예외. 일단은 매출액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매출이 줄면 안 돼요. 쿠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도 가입자 수가 줄면 안 됩니다. 지금 적정하나도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로블록스도 실적은 악화됐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일단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매출이 한 2.3% 정도 줄긴 했는데 이거는 좀 봐주자고요. 매출 조금 준 거는 봐주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게임이 뭐 월 정기 결제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결제해 놓고 그걸로 이제 쓰는 개념. 그죠? 예를 들어서 이 10,000원어치 아이템을 사다가 나는 한 5,000원어치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충전 개념이죠. 버스 카드처럼 10,000원 충전해 놓고 띡띡 할 때마다 뭐 2,000원씩 나가는 것처럼 가입자들이 일단은 이 충전을 해 놓고 필요한 아이템을 사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네요. 로블록스는. 근데 매출액은 조금 사람들이 좀 지갑을 안 열어 좀 줄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용자 수. 과연 로블록스의 이용자 수까지 줄었느냐? 매출액은 별로 안 주는 건 다행이긴 한데 이용자 수가 줄었으면 얘는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안 하는구나 이제. 제가 위메이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미르포 그래 수익성은 정말 좋아. 위메이드 정말 돈 많이 벌었죠. 잽도 안 되게 벌었죠. 200억, 300억 적자내던 회사가 분기 영업이 2,000억씩 내니까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이긴 합니다만 이거 뭐야? 지네가 코인 찍어다가 코인 파는 것처럼 지네가 아이템 만들어서 아이템을 현금화해서 바꾸는 유저만 봉이야? 이용자는 점점 주는데 이용자가 주니까 위메이드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로블록스도 이용자가 줄었으면 얘도 박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는 박살났는데 이용자 수는 안 줄었어요. 이용자 수는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시간, 로블록스 게임에 머무르는 시간이 118억 시간,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22%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 매매하는 미국 기업들 매매하는 로빈후드 미국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는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 동학개미, 미국 주식 매매하는 성학개미라고 해요.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이 로블록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용 시간이 늘었다. 일단 돈은 조금 덜 쓰긴 했는데 아직 가입자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로블록스의 힘 950만 명의 개발자, 2,400만 가지의 체험, 731억 시간, 7억 달러. 이 로블록스의 이 시작, 이거는 그냥 제 홈페이지에서 그냥 다운한 건데 정말 로블록스는 끝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블록스의 흐름이 만약에 제 예상대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막 꺼져가는, 지금은 안 보이고 있는, 다 소멸돼가는 메타버스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메타버스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제가 이 회사 관계자입니까? 제가 이 회사 홍보하러 나왔어요? 제가 이 회사 IR 담당자입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 좀 사주세요. 가 아니라 사서 돈 좀 버세요. 사서 돈 좀 버시고 종목명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노랑톡방에서 장 전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제 예상대로 제발 이제는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장세가 오길 바라겠고 기억나시나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 초여름쯤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주들을 10개를 뭉텅이로 그냥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었죠. 그죠? 이제 전기차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후성 같은 기업 안 볼 때 후성 하셔야 됩니다.
LNF 하셔야 됩니다. 첨보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그때는 2차 전지하면 다 대장주만 맞습니다. 삼성 SDI 해야 되나요? LG 화학 해야 되나요? SK 해야 되나요? 자, 후성, LNF, 첨보 이런 종목을 보따리를 갖고 왔듯이 오늘은 일단은 좀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메타버스 보따리를 갖고 오기는 저도 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풀어볼게요. 하나 풀어보고 제 예상대로 로블록스의 주가나 시장의 이 안정성, 시장이 조금 더 안전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메타버스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테니까 일단은 요거로 여러분들이 이 뭐라 그럴까 전쟁에 있어서 먼저 뭘 보내죠? 뭐라 그러죠? 이 본진이 가기 전에 본진이 선발대를 먼저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 종목을 일단 선발대로 한번 딱 보내셔서 적군이 뭐 하는지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 움직인다면 본군이 한번 가자고요, 그죠? 여러분들과 제가 본군이 한번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대한 예상치는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XR, AR, VR, AR은 이제 이 가상현실과 이제 증강현실이거든요. 가상현실은 이제 안 보이는 정말 가상. 여러분들이 이제 놀이동산 가면 이제 뭐 놀이기구 이렇게 타는 거 말고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막 이거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그죠? 바이킹 타고 막 88저 타고 하는 거 증강현실이고 V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예전에 유행했던 뭐 포켓몬고인가요? 이런 거 실제 사물에 있지만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 같은 거 저 사람 딱 보면 얼굴 앞에 따다다다다닥 전투력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실제 사물에 있지만 그걸 이제 이 애드 시켜주는 게 증강이고 가상은 없는 현실 가상. 이걸 합쳐놓은 게 XR입니다. 이 XR 시장이 계속적으로 2019년도, 2025년도, 2030년도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전망치긴 하지만 이미 2020년, 2021년, 2022년 이 증가폭이 이제 가파라지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38% 정도. 여러분들 CAGR이라는 이 단어는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탑3 안에 듭니다. 제가 종목을 볼 때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실적? 차트? 안정성? 아니요. 업황. 가장 업황부터 봐라. 여러분들 저는 사람 볼 때 눈부터 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나요? 사람 딱 볼 때 발바닥부터 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눈부터 보는 거야. 업황부터 보는 겁니다. 업황에 제일 중요한 게 CAGR이에요. 그 업황의 연평균 성장률. 이게 보통 10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업황이 별로 없어요. IT가 연평균 성장률이 10% 넘어갑니까? 자동차가 넘어갑니까? 이게 10% 넘어간다는 굉장한 일인데 이게 38%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 맞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은 이 세계적으로 이제 VR 게임 콘텐츠 개발 능력을 일단 갖고 있다. 이 뭐 보시면 이 2017년도 과거부터 이미 업력이 지금 신규주지만 짠 하고 갑자기 신규주라고 해서 올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에요. 신규주라고 해서 올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2017년부터 이 여러 가지 VR 기술로 콘텐츠 개발 능력을 인정받은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탈 블리츠라고 지금 보시면 모탈 블리츠 이 매니아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해본 기업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된 건데 모탈 블리츠 뭐지? 그 매니아들이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콘솔 게임의 강자는 아닙니다. 우리도 올해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닌텐도 모여봐요 뭐 동물의 숲인가요?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콘솔 게임 거기에 이제 조금 닌텐도나 플스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해졌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콘솔의 약자예요. 우리는 뭐의 강자죠? 리니지 이런 거 온라인 게임 강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컴퓨터 PC 게임만 하지 스마트폰 게임 하지 닌텐도 잘 안 해요. 플스 잘 안 합니다. 플스방이 있을 정도로 그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콘솔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이 콘솔 게임이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랐지만 이 모탈 블리츠가 보면 2017년도에 출시해갖고 북미, 유럽, 일본 이렇게 콘솔 많이 하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1위를 했던 게임입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시작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이 이제 마블의 세계관으로 펼쳐져서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오고 뭐 다음에 또 이터널스 시리즈가 나오는 것처럼 얘네들도 모탈 블리치라는 처음에 IP를 가지고 모탈 블리치의 세계관을 펼칠 일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형식으로 이제 VR 형식, XR 형식으로. 그래서 이게 언제 바로 이제 6월이에요. 6월. 내년은 아니고 6월부터 6월, 10월, 12월 일정이 빡빡하죠, 그죠? VR 기술 구축하고 VR 방탈출 게임, 모탈 블리치 차기작 그리고 모탈 최종적으로 월드 시스템으로 세계관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 쪽에서 중요한 것은 이 디바이스예요. 디바이스. 아니 게임을 아무리 만들면 뭐해?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으면 그거 기계가 있어야 게임을 만들죠, 그죠? 스마트폰이 태어났으니까 스마트폰에 우리가 게임을 막 개발을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막 개발을 하는 거지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그걸 개발했다 어떻습니까? 개발을 할 생각도 안 했겠죠. 지금 디바이스도 오큘러스 퀘스트밖에 없어요. 근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아시다시피 애플 헤드셋 4분기 내년까지 좀 출시가 미뤄지긴 했지만 소니나 애플 같은 이 글로벌 IT 강국 기업들도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애플, 삼성 뭐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이 나올수록 이 앱에 막 안드로이드향 뭐 이렇게 구글 뭐 이렇게 막 게임을 만들고 업을 만드는 것처럼 기기들이 자꾸 나오면 여기에 계속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먼저죠. 소프트웨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계속 나오면 여기에 맞는 게임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셋도 계속 들어갈 것 같고 얘네들이 대부분의 이제 XR 교육이나 훈련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화학사고, 화재 진압, 치안 훈련 정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화학 직원들, 뭐 케미칼 직원들이나 뭐 소방관들 이런 정말 불을 내보고 거기서 막 진압해 볼 수는 없잖아요. 치안도 마찬가지. 너 쟤 좀 때려봐. 내가 가서 말려볼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면 너무 티나잖아. 가짜불 내놓고 하면. 그래서 얘네들이 군대 모임을 이것도 뭐 가상 전투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거 진짜 소방서에서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끼고 소방대원 숙련된 소방사가 교관이 돼서 실제 화재 현장인 것처럼 이제 정말 디바이스를 쓰고 통을 메고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2021년도, 2022년, 2023년 이런 식으로 이 시간 관계상 이 화면을 여러분들 내일 톡방에다가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정 잘 확인하세요. 그죠?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VR, XR, 뭐 AR 다 업체에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고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 조심히 남들이 다 문 잠그고 있을 때 한 발짝 먼저 가보자고요. 한 발짝 먼저 가보시고 좋은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본진을 보내는 전략 여러분들과 계속 이번 하반기는 뭐 벌써 5월까지 하반기 아니지만 먼저 준비해보는 전략 우리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남다른 또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작년 하반기 메타버스가 움직일 때 미국의 로블록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종목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장 시작 전에 이모학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얼른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